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1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정말 계속해서 저점을 위협하는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어제 나스닥 지수가 한 2%대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굉장히 불안하고 좀 위험한 모습이고요. 현재 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오늘 중국 상해 지수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하면서 이 아시아 지수에서 또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이래저래 미국 시장과 또 유럽 시장의 영향도 받고 또 중국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 압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과 모레 러시아 디폴트 사태와 또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 부분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자,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지어질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당연히 안전하겠죠. 자, 어쨌든 뭐 좋은 뉴스가 없고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 불안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철저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SM, CNC 좀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이 종목이 이제 거래를 가장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일봉상의 모양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은 분봉상 이렇게 아침에 윗꼬리를 달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다가 그 자리를 이제 여기서 돌파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쫓아붙질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 한 70% 물량은 제가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더 상승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하길래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 25% 물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또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에 종목들 움직임이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돌파가 나오더라도 위로 상승이 나올 때는 이런 조정 구간을 주질 않고 위로 쳐버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래쪽으로 푹 빠져서 이런 돌파봉의 저점을 이탈을 시켜버리는 패턴들이 많다. 결국에는 여기서 또 그런 모습이 나오고 다시 이제 여기서 또 돌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빠르게 상승이 안 나오길래 요거는 그냥 조금 수익권에서 매도하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또 살짝 슈팅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는 또 시장 분위기도 좋지도 않았고 일봉상 높은 구간이기도 하고 또 빠르게 슈팅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어서 빠르게 좀 익절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오늘 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렇게 갭 띄웠다가 아래쪽으로 빠지고 이런 윗꼬리 달리는 자리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근데 제가 따라 붙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질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를 해서 수익 줄 때 한 75% 정도는 수익을 챙겼고요. 나머지 물량은 제 매수가 위협하는 선에서 조금 위쪽에서 이제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도 이 자리 이제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또 조정 줄 때 매수를 했고요. 빠르게 상승이 나오질 않아서 아주 약수익권에서 매도하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MCNC 매매 좀 마쳤고요.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한 종목 좀 대응하고 매매는 좀 마쳤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AT 세미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세미콘이 점상한가 두 방을 간 이후에 오늘 또다시 거래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이날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 대금도 약하고 뭐 그렇게 강한 이슈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일봉상의 위치도 완전 별로였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여기 점 상한가 들어갈 때 또 새로운 뉴스를 좀 터뜨리면서 상한가에 굳히더라고요.
자, 바이든 미 반도체 회의 이슈로 인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여기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 자, 점 상한가에 들어가는 날 2,100억이 넘는 자금 조달 이슈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시총이 한 600억 정도, 7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자, 자금 조달이 2,100억이 유입이 된다. 자, 당연히 그러면은 이 기업에는 엄청난 호재거리가 되겠죠. 자, 그 이슈로 이렇게 점 상한가 두 방을 갖고 오늘 이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여기서 찍었었는데 살짝 풀려서 횡보하다가 장 후반부에 다시 상한가에 굳히는 모습입니다. 자, 상한가를 풀지 않고 강하게 좀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좀 좋죠. 근데 이런 모습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강력한 뉴스와 더불어 나왔다면은 121선을 뚫는 정도 모습이었다면은 뭐 대응해 볼 만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상한가가 4방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대응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위쪽에서 이제 진폭을 가져가면서 물량을 이제 떠넘기는 작업을 할 것인데 그런 자리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 뭐 손실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서울리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갭을 25%를 넘게 띄우면서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했어요. 자, 분봉상 보면은 갭 띄운 이후에 뭐 숨도 안 쉬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자, 이렇다 보니까 뭐 거래를 터트릴 시간이 없었겠죠. 거래 대금이 뭐 2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봉상의 위치도 썩 좋지 않고요. 뭐 지금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장대 항봉을 뽑아준다 해도 일봉상의 모습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인수합병 이슈가 좀 있어요. 이 디오 경영권 인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갭이 좀 높게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V 첨단 소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아래쪽에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는데, 뭐 이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으로서는 이제 아래쪽에서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뭐 이런 거는 좀 봐줄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 이런 매직 구간을 거치고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자, 괜찮은 이슈도 좀 있고요. 이 스쿠터계의 테슬라로 통하는 대만의 고고로와 이륜차용 교체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 재료 같고요. 자, 분봉상은 조금 약하게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계속 상한가를 굳히질 못하고 풀리다가 마지막에 좀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나름 모양도 좀 만들고 뭐 121선 위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또 재료도 괜찮은 재료이긴 합니다만 일봉상의 위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은 뭐 이 종목으로서는 최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만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시장 강한 종목들은 좀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특징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저점을 계속 위협하는 모습으로 아주 좀 불안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자, 코스피는 계속해서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몸통의 길이가 짧은 이제 단봉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FOMC 회의 결과와 또 내일 있을 러시아 디폴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도 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뭐 거의 도지 캔들이죠. 양봉 캔들이긴 하지만 뭐 전혀 힘없는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도 확실하게 또 줄어드는 걸로 봤을 때 양시장 모두 눈치 보는 장세로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현재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뭐 전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습이죠. 뭔가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러시아가 중국에 좀 원조를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절대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 원조에 힘을 보탠다면 이게 또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신냉전의 어떤 새로운 그런 냉전 시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슈로 이제 상해 조갑이 좀 강하게 하락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생 같은 경우도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주시의 급락이 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여전히 뭐 악화일로죠. 이 외국인이 정말 끊임없이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나오는 규모가 작지가 않죠. 엄청 큰 규모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요소는 현재 시장에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요. 자, 환율을 보더라도 뭐 당연히 외국인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게 환율이 현재 1240원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진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이 연출이 된다면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저점을 이탈을 했잖아요. 나스닥이.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점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또 중국의 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자, 그로 인해서 또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좀 발생을 했어요. 자, 안 그래도 이 글로벌 증시가 이 불안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기업들의 물류 대란까지 겹쳐진다면 뭐 이거는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정말 뭐 하나 증시에 전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없다라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있을 가장 중요한 변수인 러시아 디폴트 이슈와 또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 작용하는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고요. 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좀 돌려 세워주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좀 바래 봅니다. 좀 빠르게 이런 모든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돼서 정말 좀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길 좀 바래 봅니다만 모든 게 제 마음 같진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과 모레 있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